내가 아직 학생 시절 이야기입니다. 친구인 A는 엄청난 겁쟁이 녀석이었죠. 밤에 친구들끼리 모일 때는 자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A를 놀리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도 쉬고 한가해서 A의 집에 가서 놀까 생각해 오후쯤에 A의 집에 놀러 갔던 겁니다. 두 사람 모두 고전 게임을 좋아해 페미콤이나 슈퍼 페미콤 등에 열중하면서 와, 이거 그립구만 떠들면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고 보니 저녁 7시가 넘었던 거죠. 일단 밥이라도 먹을까 해서 도시락집에 가서 밥을 사고 다시 A의 집으로 돌아와서 TV를 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딱 그때 TV에서 심령 특집 방송 같은 걸 시작했던 겁니다. 겁쟁이 A는 채널 돌려! 떠들었습니다만 A가 무서워하는 반응이 재밌는 데다 나도 역시 오컬트 방송을 좋아해서 억지로 말리고 채널을 그대로 봤습니다. 방송도 다 끝나갈 무렵 나는 문득 어떤 장난이 떠올랐습니다. 뻔한 거지만 내 뒤에 귀신이 보여! 그런 느낌으로 겁을 주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별것도 없는 장난이 공포의 시작이 되었던 거네요. 나는 적당한 때를 봐서 A의 왼쪽 어깨 위 한 곳을 응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기 뭐가 있어! 라고 A에게 알려주기 위한 연극입니다. A는 미웃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상한 듯한 얼굴로 왜? 뭘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만 나는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그저 A의 왼쪽 어깨 위 한 곳을 바라봅니다. 살짝 떨기도 하고 경악한 표정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말이죠. 저로선 엄청난 연기력이었다고 봅니다. 그걸 보고 A도 굉장히 불안해진 듯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그때 돌아오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A는 엄청 쫄아서 내 얼굴을 봤습니다. 물론 내 마음속에서는 됐다 싶었지만 말입니다.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 네 왼쪽 어깨 위에 눈이 뒤집어져서 입을 쩍 벌리고 미친 듯이 웃고 있는 여자가 있어. 라고 내가 말한 뒤 A는 한동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겁쟁이라고 해도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리도 없고. 너 나 겁주려고 하는 거지?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온 겁니다. 나는 위험하다 생각하고 바보야! 진짜라고 진짜! 일단 여기서 나가자! 하면서 초조한 듯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만 A는 완전히 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며 절묘한 타이밍에 여자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쫄았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틀어놓은 TV에서 나오던 그 심령 특집 방송 재연 상황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A는 정신이 나갔는지 내 얼굴을 보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건 되겠다 생각한 나는 도망가! 라고 소리치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A도 필사적인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A의 집을 뛰쳐나와 100m 정도 달렸을까요? 나는 순간 멈춰서서 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진실을 이야기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도 참 나쁜 놈이네요. A는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미안. 전부 거짓말이야. 아까 여자 목소리도 TV에서 나온 거야. 그렇게 말하니 역시 A도 이해한 것처럼 분노의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A의 잔소리가 3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화가 난 게 당연한 거죠. 결국 A를 완전히 달래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A에게 일주일 동안 점심을 산다 라는 조건을 따라서요. 그리고 3일 정도 지났습니다. 물론 점심은 매일 제가 샀죠.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 A가 심각한 표정으로 내게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야, 그때 일 정말 장난이었어? 나는 이 자식 진짜 겁쟁이네 생각하면서도 당연하지. 전부 내가 연극한 거야. 그거야? 설마 진짜 귀신이라도 본 거냐? 하며 논리도 물어봤더니 A는 역시 그런 것 같아. 아니다. 됐어. 신경 쓰지 마.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좀 너무했나 하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A가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마침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라 감기라도 걸렸나 싶어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3일을 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받지 않습니다. 드디어 걱정이 돼 다음날 학교 끝나고 A네 집에 가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A에게서였죠. 오, 어떻게 된 거야? 감기라도 걸린 거야? 덕분에 나는 점심 안 사고 끝났네. 농담을 섞어가며 말을 했습니다만 A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조금 걱정이 돼요. 많이 안 좋냐? 왜 그래? 물어보니 쉰 목소리로 A가 말했습니다. 야, 저번 일 정말 장난이었냐? 나 놀리려고 거짓말 친 거지? 나는 아직도 그깟 일을 신경 쓰고 있나 생각해.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 그때도 내가 물어봤는데 진짜 귀신이라도 본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A는 잠시 틈을 두더니 이렇게 중얼댔습니다. 봤어. 그 말을 듣고 나도 순간 겁이 났습니다만 혹시 A가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거죠. 이번엔 네가 나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너무 예민해져서 환각이라도 본 거야? 아니면 악몽을 꾼다던가 말이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뒤부터 매일 밤 나온다고. 처음엔 악몽 속에서였어. 눈이 뒤집어져서 턱이 빠진 것 같이 입을 쩍 벌리고는 미친 것처럼 우는 여자가 나온 게 그게 처음에는 꿈이었는데 최근 2, 3일 동안 매일 한밤중에 잠이 깨는 거야. 그리고 뭔가 기척을 느껴서 옆을 보면 그 여자가 옆에 누워있어. 깍깍 하고 미친듯이 웃으면서 어쩌면 그것도 꿈의 일부일지도 모르겠지만 너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 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죠. 반은 나한테 복수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도 보고 반은 너무도 심각하게 A가 말해서 진짠가? 또 생각하고 하지만 그 여자는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실제로 존재할 리도 없습니다. 일단은 내일 학교에 나와라. 그렇게 말하고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A는 학교에 나왔습니다. 생각외로 낯빛도 괜찮고 침울해 보이지도 않아서 요 자식 나한테 복수하려고 꾸며냈구만 라는 생각했습니다. A는 나를 발견하더니 웃으면서 달려왔습니다. 야! 야가 아니지 마. 역시 어제 했던 얘기는 만들어낸 거였냐?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더니 A는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거 거짓말이 아니야. 하지만 그게
더는 괴롭히지 않고 끝났어. 드디어 해방됐어. 예. 그래, 더 해봐. 너도 대단한 배우다, 짜샤. 근데 해방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렇게 물어보자 A가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아빠 쪽으로 갈 거라고.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A는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당했다, 이씨.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A의 말로 보면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괴물이 A네 집에 나타났고 다음으로 창조주인 나에게 나타난다? 그런 말이겠죠? A도 복수에는 일가견 있는 놈이네. 나는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도 나는 섬뜩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공포는 이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날은 술자리가 있어서 내가 집에 돌아온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었습니다. 빨리 자고 싶어서 서둘러 침대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문득 낮에 A가 했던 말이 떠올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아빠 쪽으로 갈 거라고.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섬뜩해지면서 빨리 자려고 필사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술도 잔뜩 들어가서 그런지 어느새 나는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이 말라 잠이 깼더니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당시에는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날이 맑긴 했어도 밖은 아직도 캄캄합니다. 냉장고에 음료수라도 마실까 해서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창밖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던 거죠. 여러분은 새벽에 오는 비둘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정 간격을 두고 꾸룩, 꾸르르, 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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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르르 같은 느낌으로 울죠. 나도 비둘기 울음소리는 몇 번이나 들어본 적이 있어서 아, 비둘기구나 생각하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우롱차를 꺼내 마시고 다시 침대로 들어가 자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온 거죠. 일정한 간격으로요. 거기다 기분 탓인지 아까보다 소리가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어 창문을 열어 살짝 큰 소리를 내서 비둘기를 쫓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더니 바로 눈앞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말하는 게 늦었는데 당시 우리 집은 새로 지은 맨션의 1층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창문을 열자 비둘기 소리는 멈췄습니다. 인기총을 느끼고 도망간 건가? 생각해 창문을 닫으려는데 공원 입구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던 겁니다. 뭐 새벽이기도 하니 아저씨 아줌마들이 산책이라도 하나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던 거죠. 일정 간격으로 말입니다. 계속해서요. 거참 시끄럽네 생각하면서 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다시 소리는 딱 멈췄던 겁니다. 이번에야말로 놀라서 비둘기가 모두 도망갔겠지 했습니다. 그때 내 시야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 그림자였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기묘합니다. 마치 깽깽이라도 하는 듯이 툭툭 뛰면서 걷고 있었어요. 왼쪽으로 비틀비틀, 오른쪽으로 비틀비틀 하는 듯한 느낌으로 중심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뭐야? 술 취한 사람이야? 생각하고 눈이 마주치면 안 되겠다 싶어 바로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에서 등을 돌린 직후
창문 밖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여자가 웃는 소리같이 들렸습니다. 역시 무서워져서 초조했습니다만 새벽이라는 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한밤중이었다면 침대에서 부들부들 떨었겠지요. 이누니까 드르륵 하면서 창문을 세게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이봐! 누구 있지? 시끄럽다고! 소리치고 다시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때 나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침대에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내게 등을 돌리고 앉은 여자가요. 환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날 낮에 A가 복수로 나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만들어낸 환각이라고 말이죠. 불을 켜면 사라지겠지. 문득 근거 없는 상상을 한 나는 방에 불을 켰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에 맺힌 그 여자는 머리끝에서 잘게 웨이브를 준 흑발로 어깨를 떨면서 등을 돌리고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한 나는 현관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만 한심하게도 힘이 빠졌는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자의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이윽고 하면서 마치 딸꾹질을 하는 것 같은 소리를 여자는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전혀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고 있던 건지조차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윽고 그 딸꾹질 같았던 소리는 하며 그 미친 듯한 웃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내 쪽으로 돌려고 했습니다. 윗몸을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틀면서 말이죠. 보면 죽는다.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눈꺼풀이 다치질 않는 겁니다. 아마 내가 상상했던 대로의 얼굴이 있을 거야. 라고 이상하게도 나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포 같은 건 이미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완전히 내 쪽을 향했습니다. 핏발이 선 흰 자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넓게 벌어져 있는 입, 턱은 사람으로 친다면 완전히 빠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건 그런 이상한 웃음소리를 냈던 거구나 하고 나 자신도 의외일 정도로 냉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 죽임을 당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자는 어깨를 떨면서 하고 미친 웃음소리를 내면서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몸을 좌우로 비틀거리고 흔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서로의 얼굴이 달라붙을 만큼 가까이 온 여자는 빠진 턱에서 숨을 토해내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나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지금부터는 후일담입니다만 그 후로 그 여자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영적 장애 같은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A에게 말하려고 해도 항상 말끝을 흐린다고 해야 할까요? 외면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젠 더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A도 진짜로 그 여자를 봤는지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또는 나에게만 나타났던 건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A와는 지금도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